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JTBC와 스튜디오 C1 사이에서 벌어진 단 하루의 화해가 어떻게 한국 예능 산업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법정에서 시작된 갈등과 그 뒤에 이어진 변화의 파도는 단순한 프로그램 분쟁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긴장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사이로 취재진의 카메라가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양측 관계자들은 검은 코트를 여미며 빠른 걸음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그들의 시선과 발걸음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JTBC가 주장한 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파이어스라는 단어가 최강 야구의 시각적 콘셉트와 지나치게 유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스튜디오 C1은 분명히 자신들의 창작 자산을 침해당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C1 측 대표는 침착한 목소리로 JTBC의 형식을 가져온 적이 없으며 데이터 기반의 완전히 새로운 스포츠 예능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서로의 논리가 법정 안에서 부딪히는 동안 모든 사람의 시선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C1 측은 노트북을 꺼내 실시간 시청 반응 데이터를 직접 시연했습니다. 불꽃야구 28회의 시청 지표가 화면에 나타나자 법정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방송 시작 16분 만에 10만 명, 그리고 50분 만에 15만 명. 최고 동시 시청자 수는 19만 명. 이 수치들이 법정의 공기를 단숨에 뒤바꿔 놓았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가 직접 눈앞에서 요동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JTBC 측 변호사들이 서류를 뒤적이는 동안 그래프는 실시간으로 출렁이며 상승했고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성들이 새어나왔습니다. C1 측은 이 데이터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와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한 문장은 전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며 모두에게 새로운 방향을 암시하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점심 유정 후 다시 마주 앉은 JTBC와 C1 관계자들 사이에는 아침과는 다른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JTBC 부대표가 먼저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이름의 유사성은 문제라고 말했고 C1 대표는 미소를 띠며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시청자의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와 이어진 악수는 단 몇 초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냉정과 열정, 갈등과 가능성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카메라 셔터가 연달아 터지며 하루의 화해는 새로운 국면을 향해 조용히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다시 가라앉자 JTBC와 C1의 대립은 더욱 날카롭게 전개되었습니다. JTBC 측은 자신들의 포맷과 시각적 아이덴티티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시했고 모든 문장은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칼날처럼 무겁게 쌓여 있었습니다. 반면 C1의 법률팀은 기술 기반 제작사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기존 방송사가 따라올 수 없는 데이터 중심 제작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분석과 실시간 시청 반응을 근거로 프로그램이 시청자에 의해 함께 만들어지는 과정임을 강조했고 그 논리는 점차 법정의 분위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C1 엔지니어 팀이 준비한 실시간 감정 반응 그래프가 법정 화면에 띄워졌을 때였습니다. 방송 중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 시청 흐름, 댓글의 증가 속도, 감정 곡선의 상승과 하강 등이 시각적으로 펼쳐지자 방청석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JTBC 변호사들의 손끝은 잠시 멈추었고 법정 안의 공기는 전혀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전통 방송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방식이 기술의 변화 앞에서 흔들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JTBC 측은 이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예능 PD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방송 제작의 본질은 여전히 인간의 감각과 경험에 있다고 주장하며 기술 중심 제작 방식의 안정성과 진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C1 측은 데이터는 감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증폭시키는 도구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말은 법정 안의 시선들을 다시 C1으로 향하게 만들었고 양측의 힘의 균형은 아주 미세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며 양측 관계자들은 모두 피로한 표정으로 법정 밖을 오갔지만 시청자 데이터가 보여준 현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JTBC 내부에서조차 변화의 조짐이 보였고
일부 인원들은 화면에 떠오르는 숫자들을 바라보며 서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포맷 분쟁이 아닌 것 같다. 그 말은 이 싸움의 본질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오후가 시작되자 JTBC와 시원은 각자 마지막 주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JTBC는 형식과 창작 자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임을 강조했고, 시원은 시청자와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두 논리는 법정 중앙에서 부딪히며 서로 다른 시대의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감하고 있었던 것처럼 단순한 승패가 아닌 더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점심 휴정이 끝난 뒤 다시 마주 앉은 양측의 표정은 오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JTBC 부대표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프로그램 이름의 유사성은 분명한 문제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순간 법정 안의 분위기는 긴장과 타협의 기류가 동시에 흐르기 시작했고, 시원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시청자의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가 놓치지 않으려는 자존심과 함께 변화의 가능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두 사람이 짧게 손을 맞잡는 순간 갈등으로 시작된 하루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화해 소식은 속보로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진짜 파장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JTBC가 방송한 최강야구 7회는 시청률에서 고전했고, 반면 시원의 불꽃야구는 동시 시청자 19만 명을 넘기며 유튜브 트렌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원 내부 채팅방에는 이겼다 라는 짧은 문장이 올라왔지만 그 문장은 자만이 아니라 존재를 증명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정이 아니라 화면 위에서 자신들이 왜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고, 데이터는 누구보다 정직하게 그들의 힘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시원의 기술력은 단순한 영상 제작을 넘어섰습니다. AI 기반, 하이라이트 생성기, 실시간 시청 감정 반응 분석, 그리고 투표 시스템까지 모든 기능은 내부 엔지니어들이 직접 개발한 기술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중심은 더 이상 MC도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청자였습니다. 시청자들은 댓글로 응원하고 실시간 반응으로 경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며 플랫폼 안에서 능동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방송을 있었습니다. 소비하는 방식의 전환이 아니라 방송의 개념 자체를 다시 쓰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한편 JTBC 내부에서는 복잡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시청률에서는 졌지만 형식과 정통성이라는 자산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시각이 있었고, 반면 일부 제작진은 조용히 시원의 데이터 흐름을 바라보며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다. 이 말은 JTBC 젊은 제작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번졌고, 그들은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남의 한 자리에서 시원 관계자들은 조용히 늦은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와인을 들며 오늘은 승리가 아니라 인정받은 날이라고 말했고, JTBC가 우리를 경쟁 상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같은 무대에 섰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웃었고 또 누군가는 감격스러운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이 맞잡은 악수는 단순한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가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순간 두 세대가 서로를 인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JTBC와 시원의 화해가 기사로 퍼져나가자 업계는 빠르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것은 단순한 협상 과정이 아니라 시원이 보여준 기술의 깊이와 속도였습니다. 그들은 감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시청자의 반응을 즉시 시각화했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해 두었습니다. 방송사는 여전히 시청률이라는 숫자에 머물러 있었지만 시원은 감정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앞세워 완전히 다른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고, 이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원의 기술은 업계 관계자들을 강남 본사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침마다 7층 로비에는 TV PD, 음악, 예능 작가, 광고 대행사 임원까지 줄을 서서 시원의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려 했고, 그들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감정의 흐름이었습니다. 화면의 구석에서 색이 변하며 시청자의 몰입도를 보여주는 시스템. 감정의 온도가 상승하면 부드럽게 붉은색이 번지고, 슬픈 장면에서는 곡선이 조용히 떨어지는 방식은 누구에게나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존 방송사가 다루지 못했던 영역이었고, 시청자의 마음을 수치로 재현하는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이 변화는 광고 업계에도 빠르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글로벌 브랜드가 시원과 단독 협약을 체결하며 광고 성과를 시청률이 아닌 감정 온도로 판단하겠다고 선언하자 업계는 다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광고주는 이제 콘텐츠에 단순히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얼마나 몰입했는지, 어떤 순간에 감정이 흔들렸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했고, 이는 기존 방송사에게는 사실상 새로운 규칙이었습니다. JTBC 내부에서도 이 변화는 큰 고민거리가 되었고, 회의실에서는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포맷 분쟁이 아니라 시청자와 감정을 둘러싼 새로운 시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마침내 JTBC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시원을 막을 수 없다면 배워야 한다고 판단했고, 비공개 회의를 열어 협업 가능성을 몇 차례의 논의를 거친 후 양측은 공동제작이라는 단어에 도달했습니다. JTBC는 포맷과 제작 경험을 제공하고, 시원은 기술력과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은 양측 모두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6년 상반기 공개 예정인 신작 프로젝트 뉴 베이스볼의 초안이 만들어졌고, 내부 보고서에는 시원의 손을 잡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진화다라는 문장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작진이 이 결정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 방식에 익숙한 일부 인물들은 AI가 감정을 읽는다고 해서 진짜 감동을 만들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나름의 자존심이 담긴 반발이었지만 시원의 엔지니어들은 오히려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AI는 감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이 말은 JTBC 젊은 제작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동기로 퍼졌고, 내부 이메일망에는 익명의 메시지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The future is already here. 그 문장과 함께 시원의 기술 장면이 캡처된 이미지가 전 직원에게 퍼졌고, 젊은 제작자들은 그 문장을 회의실 벽에 붙이며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12월 초 JTBC는 마침내 새로운 전략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기술을 배제하지 않되 사람의 온기를 중심에 두겠다는 Human-Centered Broadcasting 선언이었고, 그 무대 한가운데에는 시원의 기술 총괄 박민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날선 공방을 주고받던 두 조직이 같은 무대에서 웃으며 마이크를 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업계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자석에서는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고, JTBC 로고 옆에 자리한 Powered by 시원 Studio라는 문구는 한국 방송사가 기술회사와 손을 잡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명백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JTBC 공식 SNS에는 한 장의 이미지만 올라왔습니다. JTBC와 스튜디오 시원의 로고가 나란히 적힌 사진 아래 이건 새로운 시대다 라는 문장이 짧게 남겨져 있었고, 그 문장은 법정에서 김도현 PD가 흘렸던 말이 그대로 슬로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업계는 이 문장을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방향을 상징하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방송이 중심이었던 시대가 끝나고 감정과 데이터가 공존하는 시대로 들어섰다는 확신이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시원 내부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공개 문서에는 에모셔넷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적혀 있었고, 이 시스템은 시청자의 감정 패턴을 학습해 AI가 자동으로 감정 편집을 수행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감정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재현해 콘텐츠의 흐름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은 기존 방송사와는 전혀 다른 사고체계였고, 이는 시원이 단순히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JTBC 내부에서도 변화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제작진 회의에서는 편집에서 공감으로라는 슬로건이 공유되었고, 젊은 조연출들은 감정 그래프를 분석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시청자를 붙잡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JTBC와 시원은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파트너가 되었고, 이는 두 조직 모두에게 생존을 넘어 진화를 의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양측은 공동 프로젝트 뉴 베이스볼의 세부 구성을 조율하며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인터랙티브 예능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의 감정 반응이 경기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는 기존 방송에서는 시도조차 어려웠던 방식이었고, 시원은 그 핵심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JTBC는 수십 년간 쌓아온 제작 노하우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끌어올렸고, 두 조직이 만들어낸 이 협업 모델은 방송과 기술이 결합되는 새로운 표준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1월 10일 법정에서 이루어진 짧은 악수는 단순한 화해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장면이었고,
전통 방송사가 기술 기업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JTBC의 한 간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겼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원 덕분에 우리가 왜 방송을 시작했는지를 다시 떠올렸다. 그 말은 업계 전체에 잔잔하게 퍼져나갔고 불꽃야구의 로고가 다시 화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대라는 말을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